서울의 다양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또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쇼미더 서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원식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개편에도 이렇게 살아남으시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화를 다루는 코너들이 자꾸 없어져 가는데 많이 없어져가고 우리도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유, TBS 굉장히 화이팅입니다. 저도 문화평론가고. 근데 지상파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화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바뀌려면 예. 문화적인 어떤 그런 이상향 예. 이런 것이 있고 그다음에 정치, 경제, 사회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지향해야 될지를 좀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문화를 좀 그런 레저나 여가 개념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인식 때문에 문화를 좀 다른 식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TBS는 문화가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이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정말 마치 문화교양 프로그램답게 이제 준비를 갖다 이렇게 해봤는데, 자,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야기를 갖다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그럼 영상 보시겠습니다. 큰 변화는 주거 공간이 아닐까 합니다. 아파트도 노래로 등장했습니다. 윤수일 씨.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 숲을 지나 언제나 나를 뭐 우리 시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노래죠. 뭐 응원가로 또 왜 이게 이렇게 많이 쓰였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정말 응원가로도 많이 쓰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아파트를 선택하신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요즘에 사실 아파트 가격 때문에 여러 가지 네. 말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런 상황 속에서 좀 기존에 없었던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아파트가 언제부터 우리에게는 이렇게 인기 대상, 뭐 선호 대상이었는지, 그리고 과연 올바르게 그것이 인기 대상인 건지, 예. 그리고 아파트를 둘러싼 문화 현상들은 어떤 게 있고, 과연 예. 바람직한 것인지, 예. 이런 것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거 환경의 대명사가 아파트가 돼버렸는데 네. 사실은 좋은 주거 환경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식으로 높은 가격에 예. 선호 대상이 되어 온 것. 예. 과연 이게 한국의 독특한 현상인 건지 아니면 세계적인 현상인 건지 예. 이것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이렇게 네. 비판을 하면서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고 어떻게 아파트에 사시지 않나요? 전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또 비판적이신 게 아닌가. 근데 자,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별빛이 흐르는 다리를 건너 바람 부는 갈대숲을 지나면 나오는 이 아파트는 어디에 있었던 아파트인가요? 일단 다리를 지나야 되니까 예. 예전에는 강북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리를 건넜다 그러면 강남이죠. 강남이 아닐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전 개인적으로 음마아파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예. 음마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강남의 남쪽 끝에 있잖아요. 물론 그 예. 이후에도 이제 시가지가 생겼지만 예. 음마아파트가 1979년에 완공됐더라고요. 예. 이 노래가 82년이잖아요. 예. 그럼 3년이니까 예. 그때 당시만 해도 음마아파트 저쪽으로는 이 그냥 논밭이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갈대숲이 있었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게 어딘지 대충 알아요. 뭐 동부 이천동인가요? 동부 이촌동이라기보다 이제 일단은 그 갈대숲이 있었던 곳 강변에 네. 한강변에 갈대숲이 있었던 곳을 가서 추정해 보면은 지금 압구정동? 뭐 압구정동은 아니고 옥수동 뭐 이쪽이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파트가 이제 노래로 나올 만큼 강남 쪽이 막 엄청나게 개발되던 그런 네. 시기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한류 스타죠. 이민호가 출연했던 2014년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바로 이 강남 1970이라는 영화가 예.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 바로 이제 강남 개발사가 그대로 나오는 맞아요.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이 정권 차원에서 그런 인위적으로 이제 개발된 그런 사례들이 나오게 되는데 예. 사실 아파트 개발입니다. 사실 강남 개발이라고 하는 예. 것은. 근데 아파트가 처음 등장한 것은 사실 1950년대에 예. 1956년 중구에 이제 주로 아파트가 생기거든요. 예. 그래서 중앙 아파트라든지 회원동의 미쿵이 아파트 이렇게 해서 주로 미국식 라이프 스타일을 좀 흉내낸 듯한 그런
아파트, 그리고 1958년에 성북구의 뭐 종황 아파트, 그래서 강북 지역에 맨 처음에는 생기게 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 층수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3층, 5층 정도 이렇게 해서 그냥 그때는 맨션 이런 맨션 식으로, 비슷하게 예. 가지고 집합주택 뭐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이제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96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 아파트 단지라는 것이 생기죠. 맞아요. 그 아파트 단지라는 건 뭐냐면 동이 굉장히 많은 거죠. 네. 저런 식으로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 마포 아파트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이제 근대화된 단지형 아파트가 등장한다. 그렇죠. 근데 전에는 몇 동이 있었는데 이제는 몇 동 수준이 아니고 거의 뭐 한 동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무슨 동이 생길 정도로. 네. 그래서 몇천 명이 뭐 들어선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고요. 1970년대 같은 경우는 이런 한 단지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네. 대규모 단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남쪽으로 오는데 네. 1970년 동부이천동 아파트가 생기는데 여기에 뭐 가게라든지 상가라든지 심지어는 병원까지 있게 되면서 그 안에서 자급자족을 할 수 있도록 하나의 월드를 형성하게 되는 시초가 이제 동부 이천동이고 그 이후 여의도도 거기 아파트 단지가 예, 그래서 굉장히 신호 들어서요. 아파트가 생기게 예. 되고 또 그게 건너가가지고 또 이 압구정동 아파트 압구정동으로 가게 되고. 단지가 이렇게 생기게 예. 되는 것이죠. 80년대 들어서면서 이게 좀 안 좋은 쪽으로 가기도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압구정동 말씀드렸지만 이 고소득층을 겨냥한 고급 아파트가 압구정동부터 생기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80년대 되면서 이게 일반적으로 다 확산이 되는 거예요. 계급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고급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뭐 과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부도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또 들게 되고 또 89년에는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생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갈대밭 혹은 그냥 뭐 이렇게 모래밭인데 그거를 대규모 아파트로 해가지고 상점벽해를 이루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펼치게 되는 건데 이 정도는 그 이후에 비하면 좀 약과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90년대 들어서게 되면서 도시가 생기죠. 신도시가 생겨요. 예, 맞습니다. 아파트로만 신도시. 이루어진 도시가 네, 생기게 아파트 됩니다. 신도시가 생기죠. 예. 그래서 분당 신도시, 평촌 신도시, 그다음에 일산까지 생기게 되고, 뭐 나중에 이제 김포까지 가게 되고, 그렇죠. 또 용인까지 가게 되고, 이제 수원까지 가게 되는 신도시의 확산이라고 하는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서울에 멀어질수록 아파트 단지가 확산되는 것처럼 커지죠. 보이지만 예. 2000년대 들어서면서 거꾸로 이제 도시 집적화 현상이 생깁니다. 맞아요. 그래서 타워팰리스가 생기게 되면서 우리가 그 옛날에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면 21세기는 굉장히 그 고층의 건물들만 있는 형태가 이제 보이잖아요. 타워팰리스가 73층짜리가 있어요. 네, 타워팰리스가 그 정도로 이제 미래형 도시로 가는 예. 것처럼 가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과도시 집적화라고 그렇죠. 하는 측면을 봤을 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고요. 예. 또 뭐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재건축 아파트가 이렇게 유행을 했던 것도 결국 도시의 재집적화. 결국엔 도시,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주거 조건이 굉장히 땅값도 비싸지고 또 아파트 가격도 비싸지기 때문에 서민과는 좀 멀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 아니냐라고 네. 하는 형태로 지금 이제 진화 아닌 진화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외국인들은 한국에 오면은 먼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한국은 아파트만 있냐. 그러니까 너무 그 개성이 없는 아파트라는 그런 주거 환경으로 그냥 올인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고개를 내두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뭐 프랑스 지리학자 발레리 줄레조가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해가지고 그게 한때 우리가 화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네. 그런데 이 아파트가 이렇게 한국의 상징이 돼버린 거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일단 발레리 줄레조 교수가 말한 이제 그 문구 중에 예. 미국 같지 않은 현상이 아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이게- 비교해서 다른 게. 네, 그런 차별화되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을 많이 따라가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화 현상들이라든지 네. 뭐 심지어 도시 계획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예. 유독 미국처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은 아파트가 이렇게 고층 아파트가 있지 않고 맞아요. 오히려 영화나 이런 거 보시면은 오히려 단독 주택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 진짜 부자는 다 단독주택에 살아요. 그렇습니다. 비버리 힐즈 뭐 그런 데 가보면 전부 어마어마한 단독주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뭐 이제 평창동 같은 경우만 해도 대저택에서 넓게 이제 사는 게 진짜 이제 부자들인데 예.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이제 강준만 교수가 이제 지적을 했듯이 과시 어떤 측면에서 이제 구별짓기 차원에서 아파트를 구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하. 저는 그 중심에 바로 강남 개발이 있다라고 아하.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강남이 주로 아파트형 그런 주택을 하다 보니까 예. 인위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높아졌고 예.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를 소유하게 되면 마치 제일 부자인 것처럼 예, 예. 아니면 이제 노후가 보장되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점들이 이제 우리
나라의 아파트 선호 현상들을 강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강남은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일단 그렇게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계속 아파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팔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심지어 현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보유세 올릴 때 난리가 났던 건데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브랜드 아파트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브랜드 아파트가 생기면서 예. 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예. 택배 붙이기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예. 왜냐하면 영어식 이름이 너무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힐스테이트, 예. 두 위브.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예.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브랜드 아파트라는 건 결국에는 가격을 더 높이 만들고 예. 또 이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차별화를 또 하는. 차별화를 시키고 구별짓기를 하면서 이제 계층화를 유도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뭐 이 기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네. 이름을 비슷하게 바꿔가지고 맞아요. 가격을 오르는 그런 형태로 자, 이제 이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파트가 그냥 구별짓기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다 보니까 아주 쓸쓸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을 초래했는데 한번 최근 기사 한번 보시죠. 자, 보세요. 싸게 팔지 말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또 급매물을 내놨다가 이웃의 몰매를 맞고 그리고 아파트 담합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건데 이 한국 아파트 문화의 천민 자본주의의 어떤 속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사실 자유민주주의 혹은 자유시장 경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각 개별적인 어떤 사정이 있기 때문에 예. 자기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은 가격이 낮춰지기 때문에 팔지 예. 못하게 한다라는 건데 예. 이건 엄밀하게 하면 담합이죠. 그래서 그렇죠. 이 법률 개정을 통안해 가지고 이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할 경우에는 처벌하는 개정안이 지금 추진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사도 한번 주목을 네. 해볼까요? 자, 보시죠. 상류층 주민이 그 분양을 받은 주민이고 임대 주민은 하류층이다.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오지 마. 펜스도 쳐놓고. 이게 도대체 공동체입니까 이게? 저는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맞아요. 그 영화 아저씨라는 작품이 있는데 거기서 이 남자 어린애가 이 상대방 여자애한테 예. 이 거지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툭 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옆에 엄마가 있다가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맞아요. 왜냐하면 세균 올마 그러면서. 예. 그래서 지금 아파트 문화가 아이들한테 굉장히 무력감과 박탈감을 준다라는 예. 겁니다. 어느 아파트에 사느냐에 따라서 어느 단지에 사느냐에 따라 가지고 신분이 나뉘게 되고 어울리지 못하게 하고 예. 이 따로따로 격리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같이 예. 놀아야 될 어린이마저도 이렇게 아파트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은 동심이 해치질 뿐만이 아니고 이미 기본적으로 이 분열된 어떤 그런 시민들의 모습들이 예. 나타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문화 속에서는 아파트가 공포의 대상이 돼요. 우리 한번 그렇습니다. 영상을 보실까요? 네네. 최근에 나온 영화죠. 그렇죠. 목격자라는 작품인데요. 진짜 무서웠어요. 네. 자, 아파트 단지인데 저렇게 연쇄살인범이 돌아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가 아니 사람이 네, 죽어가고 비명이 죽어가는데도 나고 그러는데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예. 이제 언급조차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예.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계속 사람은 죽어나가 되는데 저 주인공 같은 경우에도 저 상황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맞아요. 특히 자신들만의 가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기적인 거죠. 네, 굉장히. 그래서 그렇게 해도 뭐 전혀 그 문제 제기가 되지 않는 그런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는 거죠. 예, 이 외에도 뭐 숨바꼭질이라든가 뭐 이웃 사람이라든가 또 동명의 아파트라든가 뭐 이런 영화들에서 이 공포를 이제 어떻게 보면 조장하거나 그 공포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어버렸는데 사실 아파트가 이제 서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예. 하지 못하는 단절의 공간이라는 것을 맞아요. 영화들이 보여주고 있고 그게 공포, 생명의 위협까지 낳는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요. 이제 한국의 아파트 문화를 한번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제 소개해 주실 만한 그런 텍스트가 있으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발레리 줄레조 교수의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책을 보시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시선으로 본 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아파트 하면 서구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다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서구인의 시선을 봤을 때는 서구에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그런 주거 문화, 아파트 문화를 보기 위해서는 이 외국인이 쓴 책도 참조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은 보다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김원식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